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실 때 거품이 많이 생기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발목이나 종아리가 저녁만 되면 붓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의 절반 이상이 손상된 상태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신장이 나빠지는 이유가 특별한 병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아주 평범한 행동들, 본인은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습관들이 신장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에 신경 많이 썼는데 왜 신장이 이렇게 나빠졌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운동도 하셨다고 하세요. 그런데 막상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여쭤보면 신장에는 치명적인 행동들을 매일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본인은 전혀 모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습관은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고 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신장에 나쁜 거였어? 하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알고 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여러분의 신장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건데요. 바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물 잘 마시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정말 그러신가요? 하루에 물을 몇 잔이나 드시는지 한번 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커피는요? 녹차는요? 많은 분들이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나는 수분 섭취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히려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마신 것보다 더 많이 소변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3잔 마셨다고 해서 물을 3잔 마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몸은 더 갈증을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이게 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지거든요. 젊을 때는 목이 마르면 바로 알아차리는데 나이가 들면 몸이 수분이 부족한데도 갈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셔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물을 1~2잔밖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신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신장은 24시간 내내 혈액을 걸러내는 일을 합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나 되는 혈액을 걸러요. 그런데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상상해보세요. 맑은 물을 거르는 거랑 진흙탕을 거르는 거랑 어느 게 더 힘들겠어요? 당연히 진흙탕이 더 힘들죠. 신장이 바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요. 신장이 좀 힘들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달, 몇 년, 10년, 20년 계속된다면요? 신장이 과로사하는 거예요. 서서히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니까 신장 안에 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장 결석이요. 이거 한번 생기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해서 불편하다고 하세요. 특히 외출할 때는 화장실 찾기가 어려우니까 일부러 물을 안 드신대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정말 위험해요. 방광도 문제가 되지만 신장도 망가집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물은 꼭 충분히 드셔야 해요. 그럼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하루에 대충 6잔에서 8잔 정도면 적당합니다. 소변 색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면 수분이 부족한 거고요. 연한 노란색이나 거의 투명하면 적당한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2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아니,
나는 음식을 짜게 안 먹는데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요리할 때 소금도 적게 넣고 간장도 적게 쓰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숨어있는 소금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뭘 드셨어요? 빵 한 조각에 커피 한 잔? 점심은요?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 저녁은 라면 한 그릇? 이렇게 드셨다면 이미 하루 권장량의 3배 이상 소금을 드신 겁니다. 깜짝 놀라셨죠? 빵 한 조각에도 소금이 들어있어요. 단맛이 나는 빵에도요. 김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라면 하나에는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먹어요. 나는 싱겁게 먹는데 라고 생각하면서요. 더 무서운 건 외식입니다. 식당 음식은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정말 많이 씁니다. 찌개 한 그릇, 볶음밥 한 접시, 짬뽕 한 그릇. 이런 거 한 번 드시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씩 외식을 하죠. 그러니까 본인은 싱겁게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소금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는 겁니다. 소금이 신장에 왜 나쁘냐?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에서 물을 붙잡아 둡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에 가느다란 혈관들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상상해 보세요. 호스에 물을 약하게 틀 때랑 세게 틀 때 호스가 받는 압력이 다르잖아요. 세게 틀면 호스가 터질 수도 있고요. 신장의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매일같이 몇십 년 동안 높은 압력을 받으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결국엔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고혈압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이 그걸 걸러내느라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신장은 몸속의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들어오는 나트륨이 많으면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죠. 과로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요. 3번째 습관,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진통제를 자주 먹는 것입니다. 나 요즘 머리도 자주 아프고 무릎도 아파서 진통제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지금 집중하세요.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진통제들 있잖아요. 두통약, 소염진통제, 생리통약? 이런 거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가 드시면 이곳저곳 아픈 데가 생기니까 진통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다고 한 알, 저녁에 무릎이 아프다고 또 한 알.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진통제들,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라고 하는 종류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신장은 혈액이 많이 가야 제 기능을 하는 장기거든요. 그런데 진통제가 혈관을 수축시켜서 신장으로 가는 피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장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한두 번 먹는 건 괜찮아요. 정말 아플 때 먹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매일같이 먹는 겁니다. 몇 달, 몇 년씩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진통제를 5년 동안 매일 드셨대요. 약국에서 산 거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밖에 안 남은 거예요. 충격 받으셨죠? 더 놀라운 건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의사가 줬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오래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여러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어병원에서도 진통제 받고 B병원에서도 받고 약국에서도 사고 이러면 중복으로 너무 많이 드시게 되는 거예요. 4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바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요즘 건강 프로그램 보시면 단백질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근육 만들려면 단백질 먹어야 한다. 나이 들면 단백질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기도 하고 고기를 많이 드시려고 하기도 해요. 특히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일수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단백질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서 노폐물이 생깁니다. 요소, 크레아티닌 같은 것들이요. 이런 노폐물은 신장을 통해서 나가야 해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노폐물도 많이 생기고 신장이 처리해야 할 일이 늘어나는 겁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은 이 정도는 문제없이 처리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상태라면요. 이게 엄청난 부담이 돼요. 더군다나 나이가 드시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젊을 때보다 신장 기능이 30% 정도 떨어지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단백질을 과도하게 드시면 신장이 버티지 못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매일 닭가슴살 200g, 계란 5개, 단백질 보충제까지 드신 거예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피로감이 심하게 오고 몸이 붓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본인은 건강해지려고 한 건데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린 겁니다. 5번째 습관,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혈당과 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혈압약 먹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면 이런 대답이 돌아와요. 약은 먹는데 요즘 바빠서 병원은 못 갔어요. 증상이 없어서 약을 좀 빼먹었어요. 부작용이 걱정돼서 약을 끊었어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당뇨와 고혈압, 이 두 가지가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당뇨나 고혈압 때문에 신장이 나빠진 겁니다. 그 정도로 영향이 큽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병이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혈당이 높아도 아프지 않아요. 혈압이 높아도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뭐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약 먹는 게 귀찮기도 하고요. 그런데 증상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높은 혈당과 혈압이 신장의 혈관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어요. 소리 없이요. 당뇨가 있으면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지는데 이게 혈관 벽을 손상시킵니다. 신장은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특히 더 타격을 받아요. 5년, 10년 지나면 신장의 걸음 기능이 망가집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고요. 높은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혈관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혈류가 줄어들고 신장이 죽어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렇게 망가진 신장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 세포는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시면 꼭 약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귀찮아도 부작용이 걱정돼도 증상이 없어도요. 그게 신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물을 충분히 안 마시는 것, 소금을 많이 먹는 것, 진통제를 자주 먹는 것, 단백질을 과도하게 먹는 것, 혈당과 혈압을 관리하지 않는 것. 이 중에 혹시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하나도 없으시면 다행이고요.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신장은 정말 놀라운 장기예요. 예비 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신장 기능의 절반이 손상돼도 별다른 증상이 없을 정도예요.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나빠진 상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장을 지키는 방법은 사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싱겁게 먹고 약을 함부로 먹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신장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도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가족 중에 신장병 환자가 있으시거나 60세 이상이시면 1년에 한 번은 꼭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혈액 검사 하나, 소변 검사 하나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 간단한 검사로 신장이 나빠지고 있는지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완전히 멈출 수는 없어도 속도를 확 늦출 수는 있어요. 그럼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몇 년, 심지어 수십 년 늦출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신장은 말이 없는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소리를 잘 안 질러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챙겨줘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묵묵히 일하고 있어요. 피를 걸러주고 노폐물을 내보내주고 몸의 균형을 맞춰주면서요. 불평 한마디 없이요. 그 고마운 신장을 위해서 오늘부터 한 가지만이라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물 한 잔 더 마시기, 국물 조금 덜 먹기, 진통제 함부로 안 먹기. 이런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정보는 많이 접하시는 게 좋지만 너무 많은 정보에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만 지키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본인의 상태에 맞는 조언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보다 의사의 말을 믿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전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채널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계속 정리해 두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다시 찾아보시면 됩니다. 건강하십시오.